슬기로운 방송 생활의 아임 프리시죠? 일렉트론건입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찍었는데 빨리빨리 찍어야지, 빨리빨리 말을 해야지 이렇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버둥거리는데, 네. 야, 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네. 어떻게 된 소식입니까? 저희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야, 네, 1000명이 넘었는데 이제 그만 할까요?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아니, 우리 목표가 원래 1000명이었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올해가 1000명. 올해가 1000명? 올해 안에 1000명 만드는 게 목표였고요. 저희 몇 개월 했죠, 저희? 지금 한 3개월 반, 4개월? 4개월? 이제 뭐 소재도 다 고갈됐으니까 그만하시죠. 아닙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지금 할 게 많이 있어요. 산적 케이스 빨리.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시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 용접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거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100%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아는데 왜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 싹 해드리고 살짝 일단은 GT부터. GTB 뭔가요? GTV의 그로스 튜머 볼륨이고 네. 유관적 용적입니다. 네. 네, 암의 덩어리 촉진할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유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GTV가 네,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그로스 튜머 볼륨에서 암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TNM 분류가 있죠. TNM 분류. 네. TNM 분류를 기준할 수 있는 타겟 볼륨, 즉 GTV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럼 CTB는 뭔가요? CTV요?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제가 하다 보니까 네. 정재호 선생님이 진짜 똑똑하고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제가 혼자 나불나불 하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이제. 왜? 지식의 창고를 털어야겠다. 아니요. 빨리 말씀하세요 이제. CTV 그 다음에 네. 여기에 타겟이 있으면은 GTV가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만 딱 이렇게 타겟을 방사 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볼륨이 더 커지는, 즉 다시 얘기하면 임상적 표적 용적, 네. 즉 CTV가 종양이 있는데 얘가 그냥 영상으로 찍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종양이 있는데 이 주변에도 암세포가 미세하게 있다는 거죠. 미세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네. 네. 그것까지 포함한 용적이 이제 CTB라는 거. 네,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가 PTB. PTV. 네, 자, PTV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PTV. 인체는 항상 움직임, 유동성인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방사선이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광소리 속도 그렇게 빠른데 암은 계속 움직여요. 왜냐? 숨 쉬는 동안에도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또한 우리가 한 번 치료하면 모르겠는데 여러 번 또 치료하죠. 네. 여러 번이라는 거는 1회 치료가 아니라 매일매일 받으시겠지만은 종양이가 움직이는 거 고려했을 때 우리가 타겟 볼륨을 딱 잡는 게, 즉 치료 계획 잡는 게 어찌보면 플래닛 타겟 볼륨, 즉 치료 계획 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GTB와 CTB를 방사선이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마진을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개념이 약간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ICL 레프터 50과 60의 큰 차이점이 PTV가 두 개의 개념으로 쪼개지는. 네. 지금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상 뭐 띄워주거나 그런 거 있나요? 계속 띄워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요? 띄워드리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ITB 먼저 설명해 주시죠. 실제 ITV는 네. 우리가 아까 지금 막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막 여백을 설정한다? 즉 다시 하면 필드 사이즈가 더 넓어진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움직이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원인을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이 호흡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몸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게 어찌 보면은 에러라고 볼 수 있어요. 타겟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로 잡아주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은 CTB가 있고 종양이 있고 CTB가 있잖아요. 현미경적으로 보이는 세포들, 잔존 세포들. 맞습니다.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호흡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안에 생리학적 움직임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까지 포함한 영역이 ITB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움직임이 있잖아요.
기존의 치료 방식은 몸에다가 레이저 그림을 그려놓고 레이저랑 맞춰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맞춰놓고 해도 미세하게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와서 치료할 때 셋업을 하고 자세를 잡았는데 그 오차까지 네. 포함한 게 SM 또는 ETB라고 합니다. 아, 셋업 마진이 필요한 거잖아요. 셋업 마진이 셋업 필요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치료하는 도중에 움직임 내부적인 마진이 필요한 거를 우리 인터널 마진이라고 얘기하고, 매일매일 치료하기 때문에 그날그날마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인터널 프랙셔널 에러, 인터널 프랙션 에러라고 해서 치료와 치료 사이의 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CTB 플러스 IM 내부 움직임까지 포함한 게 ITB고, 그렇죠. 여기에서 SM 셋업 또는 마진. ETB를 더한 게 PTB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으로 띄워놓을게요, 여러분. 셋업 마진은 ETV면 ETV에서 E는 익스터널 타겟. 익스터널 타겟 볼륨을 얘기하는 거죠. 네, SM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고, 결과적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제대로 확인해서 마진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으로 네. PTV 설정이 약간 달라졌다. ICLF도 56 기준했을 때 그게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PTB에서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어. 뭐였죠? 4D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종양의 모양을 알 수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를. 네.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마진을 더 넓게 잡아줘야 돼요. 근데 네네네. CT, 4D CT랑 4D 치료를 하게 되면은 호흡동종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범위를 좁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PTB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에 대한 마진을 알게 되면은 그걸 줄여줄 수 있다. 호흡에 대한 마진은 네. 4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네. 영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네. 실제 치료에서도 4D RT 개념으로 어떤 모달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약간 ITV를 좀 더 확장해서 네. 설명을 하시는 건데, ITV를 어디서 적용하냐라고 네. 했을 때 4D RT라고 해서 네. 4D RT를 세 가지 방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타겟이 만약에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보면은 어떤 특정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 움직임이 덜한 구간. 그래서 빔 온, 특정 구간에 들어가면 빔 온, 그 다음에 타겟이 빠지면은 빔 오프, 빔 온, 빔 오프, 빔 온, 빔 오프.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아까 선생님께서, 일렉트론 권님께서 얘기했던 이 부분은, 얘가 이제 움직이는 것 전체적인, 확인을 해서, 그거를 아예 그냥 통으로 필드 사이즈를 넓게 잡는 4D RT의 개념의 ITV 방법.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 네. 아예 추적을 하는 거예요. 타겟을. 네. 타겟을 추적하는 트래킹 방법.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인 4D RT의 세 가지 방법적인 부분. 여기서 좀 트래킹 방법에서도 호흡을 트래킹하냐, 아니면 타겟을 트래킹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너무 깊게 들어갔나요? 아니 지금 영상으로 다 띄워놨어요 앞에. 그래요? 네. 그래요? 다 띄워놨으니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근데 괜찮네요. 국시에 중요한 건가요? 잠깐만. 국시에 중요하지 않지만 네. 한 번쯤은 캐시를 할 필요가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 네네. 일로 가는 거를 그냥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잡아요. 하시는 거구나.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D RT, ITV가 설정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D RT라고 해서 시간적 개념, 즉 호흡을 고려하는 타겟의 움직임까지 고려되는 치료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4D를 찍어야지 종양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고 그거에 네. 따른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필드 사이즈가 더 넓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필드 사이즈가 넓다는 얘기는 우리가 방사선 치료 효과를 따졌을 때 정상 조직에 피해를 더 줄 수 있는 확률이 네.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도 잘 모르는데 PTB에서 네. 지금 우리가 그 SM이라고 하는 익스터널 타겟 볼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고정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습니다. 고정기구. 네. 그렇죠. 고정기구 굉장히 중요하죠. 고정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환자가 누웠을 때 팔 위치라든지 모든 게 다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트보드를 통해서 팔 위치를 잡아주고 그 고정기구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ETB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기구의 목적에 포함이 되는 게 ETB를 줄일 수 있는 거가. ETV라면 타겟 볼륨을 줄임으로써 좀 더
네. 그거 그 집중해서. 셋업에 대한 부합도를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멍청해가지고. 아닙니다. 아, 모르겠어요. 여기 박사님이세요 지금?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논문도 엄청 많이 쓰셨고. 아닙니다. 아 근데 하는 김에 그냥 다 하시죠. 어떤 걸로? TV랑 IB까지 다 하시죠. TV는 TV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PTV에 이제 균일한 설명을 주려면 어쨌든 정상 조직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정상 이쪽으로 가든 뭐 이쪽으로 가든 정상 조직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95% 등설량 분포곡선을 포함하는 용적을 TV라 그래요. 아, 치료 95%. 용적. 예. 여기서 등설량 분포곡선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 우리 네. 학생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아이소도스 커브라고 얘기하죠. 네, 그거는 등설량 아시고. 분포. 그래서 보시면 영상 보시면은 95% 라인이 있어요. 영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네. 95% 라인인데 그 라인에 보면은 주변에 정상 조직이 같이 있어요. 아, PTV는 따로 있는데 PTV 따로 있고 그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정상 반짝반짝 해놓을 거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정상 조직 포함하는 영역 95% 라인 그거를 이제 치료 용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용적이라고 하는 거는 등설량 분포 곡선 전체 둘러싸인 영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해드리면은 보시기 편한데 20%. 네, 20% 등설량 분포 곡선이 포함된 용적. 그래서 전체 방사선이 들어갈 때 전체의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방사선이 들어간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아, 어쨌든 그거 딱 조명에만 딱 이렇게 딱 좋겠는데 좋은데 리얼리티하게. 그렇죠. 그러면 참 좋은데 이제 방사선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멈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꿈의 방사선 치료도 있긴 하지만은 네. 프로톤 세라피라든지 카본 세라피, 뭐 파티클 세라피, 헤비 이온 세라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거기까지는 논하지 네,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논했는데 벌써 가시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OAR이라고 해가지고 오르가닉 리스크라고 해서 정상 조직이 있어요. 주변에 막 수정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요 장기들 있거든요. 네네네. 그 장기들에 대한 용적도 하나 더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이 노출됐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장기들을 OAR이라고. 그렇죠. 오르가넬 리스크에 대한 네. 그건 뭐 당연히 알죠. 크리티컬. 근데 거기에도 또 하나 추가됐어요. 또 PRV라고 추가됐습니다. PRV가 저는 사실상 문제 내면 난 PRV를 내고 싶어요. PRV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좀 안 나왔어요. 아니, 국가고시는 안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OAR도 마찬가지지만 음. 그 PRV라고 해서 이 손상에 염려가 있는 그것도 마진을 줘서 그래서 IM과 SM을 주어서 그걸 포함한 영역을 PRV라고 정의합니다. 정상 조직까지 움직임이라든지 네. 중요도를 따져서 마진을 주는군요. 네, 마진을 줘서 그러니까 정상 조직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걸 마진을 정한 거고. 좀 방어막 같은 네,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상적인도 같이 움직이니까 네. 내가 삐져나오는 걸 감안해서 이게 네, 바운더리를 딱 쳐주는 네. 그런 개념의 볼륨이겠네요. 걔도 올가넬 리스크도 IM과 SM이 따로 존재하고 그거를 PRV 플래닝 올가넬 리스크 볼륨이라고 하는 겁니다. PRV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그것도. 그리고 저는 이걸 내고 싶은데 음. 제가 뭐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저도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뭐 CTV, GTV, PTV 이런 건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IM 플러스에서 ITV, 그 다음에 ITV에서 SM 플러스 한 게 PTV, 그 다음에 올가넬 리스크에 해당되는 PRV까지 알고 계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몇 가지 안 돼요. 사실. 근데 이거를 애들이 그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게 못한다는 거는 그거를 그냥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외우고 싶은 거고 이해하기 싫은 거.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쪽집게식으로 우리가 쪽집게 강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선생님 강단에서는 교수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유튜브로 할 때는 핵심만 뜨뜨뜨뜨 해서 딱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자 오늘은 구독자 1000만 1000명 아니에요? 1000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000만 관객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1000만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시죠. 1000명 구독자 이벤트는 아니고요. 학생 여러분들 국시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들의 작은 노티스를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는 표준영적이고. 아니 근데 공부하기 바쁜데 이렇게 길게 찍으면 어떡해요. 어차피 딱 5분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어차피 잘 안 볼 거잖아요. 저희 이제 시청 시간이 좀 떨어져가지고 끝까지 안 보시던데 뭐
뭐 안 보는 거 뭐 자유이지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열심히 찍었는데 뭐 땀 삐질삐질거리면서 찍고 점심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부터는 딱 3분, 5분 딱 이렇게 딱 컷해서 딱 다다다다다다 하고 우리 뭐 쪽집게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그냥 좀 이렇게 해야지. 강사를 불러가지고 하는 게 낫지. 여기서 강사죠. 거의 인사 안 해? 인사해야지. 인사는 해야지 제대로. 시작과 끝은 확실히 합시다. 네. 국시 공부하느라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제가 헬프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시 화이팅! 화이팅! 네. 이건 뭐예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바이바이.